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우 겁 많은 편이고 어떻게 해서 혼자 해외에서 살며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삶은 한치 앞도 모르는 법이라고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기막힌 사건에 휩쓸렸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런 복수를 하게 될 줄도 상상하지 못했죠. 모든 일이 끝난 지금에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은 제 평생에 2번 다시는 겪지 않을 끔찍한 일일 것이며 그것을 모두 잊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았던 기억과 나쁜 기억이 번갈아 떠오르고 내가 한 행동과 그 결과를 계속 되새겨보곤 합니다. 가끔은 같은 일에도 후회와 안도가 번갈아 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앞으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하곤 합니다. 아직은 어려운 대로 생각 정리를 도와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앞에서 제 지난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이에게 파멸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겪은 아픔은 정말 상처를 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프리랜서 모델 일을 병행했습니다. 본업은 조향사로 가게에서 캔들과 향수를 만들어 팔았지만 가끔씩 모델 일도 했어요. 전문 모델은 아니었지만 홈쇼핑이나 회사 홍보에 나가는 모델 일을 했죠. 전문 모델보다는 적은 돈을 받았지만 꽤 괜찮은 용돈벌이가 되었어요. 어쩔 때는 모델 일을 했을 때 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어느 날 홍보 모델 일을 맡아 미팅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의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유초등 영어 전문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난 남성분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러 온 김준호입니다. 학원 홍보 모델로 왔다고 들은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주연입니다. 연락 주신 원장님 맞아요? 이 학원 원장이에요. 너무 젊으셔서 놀라셨나요? 보통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다들 놀라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더 놀랐네요. 모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훨씬 더 멋지셨어요. 모델인데 사진 속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 너무 칭찬을 과할 정도예요. 진짜로 몸매도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그런데 말이죠. 주연 씨는 제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보이셨어요. 처음부터 호감을 드러내는 남자들이 그리 흔치 않았죠. 제 모습에 호기심을 갖는 모델들은 많았어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르다고 느꼈죠. 이에 바르게 대해주시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이미 주연 씨가 제게 호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나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강요는 아니다. 이것은 어울리고자 하는 욕심도 아니고 불편하다면 거절해도 된다. 그렇지만 거짓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고 싶다. 만일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면 나는 거절하지 않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한 잔씩 마시며 평범한 남녀의 데이트를 즐겼다. 저는 20대 후반으로 연애나 결혼을 고려해볼 만한 나이였는데 그때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였다. 준호와 함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모습이 나를 매혹했다. 그는 바쁜데도 매일 아침과 밤에 인사를 해주고 시간이 나면 나를 만나러 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내게로 와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의 마음이 감사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편이어서 더 끌렸다. 선물 공세도 정말 대단했죠.
저는 한 번도 제 취향이나 원하는 걸 말해본 적 없었는데 준호 씨는 항상 제가 만족할 만한 선물들을 해주었어요. 제게는 늘 좋은 것만 해주고 싶다며 좋은 식단과 좋은 장소들을 데려가곤 했어요. 게다가 데이트할 때마다 꽃 한 송이씩을 건네며 가끔은 잠들지 못하는 저에게 다정한 노래를 불러주는 로맨티스트적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드라마에 나올 만한 남자 아닌가요? 숱한 연애 끝에 남자들의 밑바닥을 자주 보았던 저는 가끔은 준호 씨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의 명성과 재력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늘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까지 그 사람은 제가 평생을 찾아다녀도 다시 만나지 못할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마치 처음 연애하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싼 선물과 소중한 시간, 그의 온 마음까지 내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받는 사랑도 기대가 되었지만 제가 받은 만큼 준호 씨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준호 씨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유껏 아버지와 둘이 살았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하며 우울해하는 준호 씨를 보며 나는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준호 씨가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준호 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가 사위에 올랐고 여자라면 누구든 뺏고 싶을 만큼 부러웠기 때문에 말이죠. 가끔은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했지만 준호 씨는 한 번도 나를 불안하게 한 적이 없었기에 결혼 후에도 항상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어느 날 남편이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연아, 우리 이제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냐?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을 얼마나 해야 하냐고. 저는 사실 주연이 네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며 모델 일을 하면 다른 남자들이 주목하는 것도 싫고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나는 너를 너무 걱정해서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일을 그만둬서 일을 혼자서 잘 해왔으면 결혼했다고 어떻게 그게 달라져 하면서 일망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넌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너를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걱정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델 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씀대로 남편이나 부인이 둘 다 일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신이 혼자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상에 이런 모습이 전부라니 국이나 찌개 없이 반찬밖에 없고 그것도 다 밖에서 산 건 미안해. 오늘은 늦게 끝나서 9시가 되어서 시간이 없었어. 다음 주에는 나도 찌개라도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대로 먹자.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런 거 먹어야 한다면 어떡해. 그리고 반찬은 언제까지 사 먹을 건지? 내 요리를 정말 배워야겠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 집에 오면 와이프가 밥상 차려주지 않는데 어떡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음식이나 살림에 대한 투정이 더 심해져서 결혼 전에는 반찬 투정 따위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투정이 자주 생기곤 해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청소, 요리 다 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요리를 잘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에 대한 불만을 풀어놓곤 했어요. 둘 다 일하면서 똑같이 가족을 봐야 하는데 제가 남편을 위해 청소, 요리를 해줬는데 그건 결국 제 애정과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기 시작했고 혹시 참아야 할 말까지 내뱉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요란샹 금하지만 저도 이 이야기에 공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주문이 정말 많아서 나도 정말 피곤해서 그랬어. 하루 종일 그런 거 만들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왜 그 고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을 꾸린다면 너도 편하고 나도 행복할 텐데. 좀 좋아. 대체 왜 그렇게 사서 그 고생을 하고 고집을 부려?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어쩌면 좀 못 알아들었겠지만 어쩌면 너도 알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오빠가 훨씬 많이 번 돈 알면서 내 수입이 쥐꼬리 수준이긴 하지만 왜 내가 하는 일까지 무시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 전업주부의 삶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었어.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오빠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 제 말에 남편은 몰아붙여 반박하지 못했고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한 요구를 너무 알기에 대극적으로 불평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남편은 반항을 하듯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 저는 결국 집에서 혼자 대충 식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줄어들었어요. 바쁜 부부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남편은 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책에서 뺏어 보내는 것 같아.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결국 남편 때문에 속상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다른 남자와 다르네.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 결혼을 잘못한 걸까 하는 후회와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그를 원망할 수 없었죠. 여러 번 생각해봐도 남편의 불평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약간 부드럽게 다가가기로 결심했고 그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몇 시간이나 걸려 만들어낸 도시락을 들고 남편의 학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불이 꺼진 광장 안에서 다른 여자와의 불륜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뒤돌아 도망쳐 나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도망쳤는지 모르겠지만 떨리는 마음은 모두가 열고 두고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걸 느꼈어요. 남자 이름을 모르는 남편의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서 한 번에 묻어두는 건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직접 알아내야 했던 건 끔찍한 결정이었지만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함께 침대에 누워도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야 했고 지금 하는 말들은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학원 원장이자 학부모였어요. 이 여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나만 사랑하던 남편이 나를 몰래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대상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볼품없고 애를 따라다니는 이혼녀였다는 사실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디서 부족한 건지 그런 여자에게 남편이 빼앗겼다는 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후에 알게 된 것으로는 남편은 이 여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었어요. 그 여자가 직접 요리해 차려놓은 밥상을 즐기고 좋아한 모양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 사진을 찍어서 별도 폴더에 보관해 두었다는 걸 보게 되었죠. 그 사실을 보고 나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큰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저 같은 여자로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잘 따르는 어머니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예전엔 나를 예쁘다고 칭찬했던 남편이 나를 두고 어머니 같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나 자신을 자책했었죠. 만약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남편의 엄마처럼 내 품에 안겨줄 수 있었다면, 내가 그랬다면 남편은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난스러운 상상에서 치가 떨리면서도 남편이 외도 증거를 발견해내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2번째 기회가 생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진정성 있었기에 심장이 아프게 떨렸어요.
변명이나 핑계라도 두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텐데 남편은 변명 없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더 가여워졌어요. 미안해. 난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 여자를 좋아해. 내가 이 상황까지 올 줄 몰랐어. 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이미 결혼했고 그 여자는 학부모이잖아.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는 거라 생각했니? 정신을 차리라고 조르며 내가 한 잘못을 막아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회.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이혼을 요청했어요. 책상의 배우자는 이혼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남편과 함께 찾아와서 뻔뻔하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를 볼 때 나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고 굳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몇 년이라도 더 사는 생명의 선배로서 말해줄게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아이는 무죄잖아요. 준호 씨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고 나도 준호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이혼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주연 씨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요? 나도 이혼을 해봤지만 그것이 뜻대로의 삶을 망쳐놓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해요. 그들은 소송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면 큰 위자료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모든 것이 끔찍하고 남편과 하루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나는 순순히 이혼을 허락했어요. 외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작성해서요. 남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위자료를 받았지만 조용히 이혼을 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둔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불공평함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날 위해서 쳐다보며 무시와 멸시 어린 태도를 보인 것을 생각하면 잠이도 충돌 일어나 그 인간들을 찾고 싶었어요. 내 개의 몸에 뜨거움과 자가감을 느끼게 한 그 여자를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주인공 여의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일 뿐이었죠.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아요? 낯이 정말. 근데 글쎄요. 저는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의사와 하고 있어요. 옥수예요.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장선우 선생님. 안녕, 저는 병원도 선생님 이름도 처음 들어요. 그래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무 외도 꽤나 다른데 정말. 어머님 진짜 맞는데요? 이런 미인분을 쉽게 읽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글쎄요. 정말 본 적 있으신 거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장선호는 내 여자의 남동생이었어요. 일전에 그 여자의 뒤를 쫓아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 학원으로 그 사람이 조카를 픽업하러 온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어디서 본 것인지 정말 교묘한 작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소리를 먼저 아는 채로 대해준 덕분에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호 씨를 보며 선우 누나인 내 연인을 떠올리게 된 나는 다시 분노에 휩싸였고 잊으려 했던 복수심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보려 했던 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선호 씨가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런 누나, 동생도 똑같은 놈이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속물일 정도로 내 궁금증에 빠져드는 그 사람을 보며 결국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죠. 미혼의 칙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은 내가 이 어느 것을 알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주연 씨,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 사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해요. 주연 씨가 한 번 이혼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일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제 곁에 있고 싶어요.
자기가 나를 지켜주고 보듬어 주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그 사람은 제게 너무나 쉽게 결혼을 말했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했던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복수가 좀 더 쉬워졌으니 말입니다. 먼저 좋다고 다가오는 그 남자를 전혀 마다하지 않았던 나는 나도 하루빨리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부추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내 허락도 없이 집안에서 제 이야기를 전하며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어 했어요. 치과 운영하는 잘난 아들이 이혼 10일 결혼한다는 걸 가족들이 반대할까 생각했지만 자기 딸이 이혼 여로 재혼까지 해서 그런지 별다른 반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들 제가 빨리 보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어떻게 두 사람을 부르는지 고민하던 중 선우 씨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주연 씨를 우리 누나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미 저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덕분에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누나에게 양보해 주었어요. 사실 누나가 어머니보다 더 유난히 챙기는 사람이어서 부모님보다 먼저 누나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어 했던 선우 씨의 결심 덕분에 두 사람의 만남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의 여자친구를 기대했을 때 그 여자의 충격적인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될 최후의 약속 장소로 나온 두 사람은 나를 보고 놀랐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동생을 위해서 모르는 척을 했어요. 왜 그래, 누나, 주인공이 득실거리지 않던 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알고 정작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유쾌하게 지내는데 천왕 누나가 몰래 결혼 상대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급하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변명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이 제 앞에서 당당해 보이지만 가족에게는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들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는 불편했고 나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척을 해서 그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선우 씨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나는 그걸 분명히 보였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보였고 행동과 대화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제게 말을 할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이 동생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내가 알고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꿍꿍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제가 석사님, 그래서 마음을 놀라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준 건 선우님 모레도 언제 함께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가 석사님과 혼인할 생각은 없으니 앞으로 제게 다가오지 말아주시고 그러다가 다시 발목을 잡으면 양서발 설계상 많은 사람이 걱정일 텐데 저는 담담해서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찾아와서 그 동생과 고요하게 이별하라고 말했다. 선에 없는 약간 지루한 행동 속에서 계획은 예기치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획대로 선녀님에게 이별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선호 씨와 결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냥 여기서 끝내요. 제가 선우님을 너무 사랑해서 헤어져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선우님, 행복하게 만나길 바래요. 혼자서야 할 것 같아요. 주연 씨, 갑자기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주연 씨는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이예요? 말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사이에 분명 무엇이 있겠죠? 그 선택이란 정도로 나이대로 주연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해당 텍스트는 번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더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텍스트를 제공하신다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고 놀라 말을 더듬으며 넌 바보라도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알지 않겠어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본데 피해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다해요. 당신 때문에 남편을 빼앗긴 괴로운 나에게 또 한 번 사랑이 찾아왔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당신 때문에 나만 불행해졌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원망하려면 인연을 원망하세요. 이렇게 또 엮인 걸 보면 아무래도 당신이랑 내가 단단히 악연인 것 같으니까 솔직히 저도 참 많이 참았네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화를 내면 안 됐거든요. 그 여자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선우 씨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저는 실수인 척 통화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우 씨가 통화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누나와 매형의 외도를 알게 되겠죠. 자기 누나를 마더 테레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일까요? 혹시 너무 놀라서 중간에 전화를 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가 제게 동생 옆을 영영 떠나줄 것을 요구하며 금전을 얘기한 것까지 말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예상대로 나와주는 걸 제가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정말 일은 술술 풀려갔어요. 제가 상간녀와 만나고 며칠 뒤 연락도 받지 않는 날에 선우 씨가 직접 찾아왔죠. 주연식 나타나는구나 말이에요. 주인공이 왜 나랑 결혼 못한다 그러는지 우리 누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인공 씨 전 남편이 누구인지 돌아 말이에요. 선우 씨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통화가 안 끊겨 있던 거예요. 세상에 내 잘못이에요. 나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 갔었다고 해요. 제발 모른 척 해줘요. 주인공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누나랑 매형이 주인공 씨 보고 놀란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인공 씨를 왠지 알고 있는지 정내 영학원에서 주인공 씨 얼굴을 봤었어요. 주인공 씨가 학원 홍보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던 것도 몇 년 못 가서 이혼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나가 임신했다고 재혼을 했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상황인지 뻔한 거죠. 주인공 씨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인간들이 내 가족이란 게 내겐 너무 큰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난 주인공 씨를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하고 싶어요. 내가 이대로 주인공 씨랑 헤어지면 주인공 씨는 어떻게 행복해질 것 같나요? 그래도 우리는 안 돼요. 알잖아요. 선우 씨 가족들이랑 연락 끊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 없어지면 모두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누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카들 생각은 해야겠죠. 어리고 순진한 어린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누나가 또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전 남편이 잘 산다는 소식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또 다시 불행해졌는데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역시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인가 봐요. 그렇죠. 아닙니다. 주연 씨가 못한 복수를 제가 할게요. 주연 씨가 해줄 수 없는 복수를 해줄 겁니다. 이런 말을 한 채로 돌아간 선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통해 그 여자가 또 못 참고 전화를 해서 상황을 모두 알려줬어요. 너 어떻게 동생을 꼬라줬는지 몰라. 어떻게 나랑 치매를 끌어온 악당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해나. 자기 자식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더러운 몸뚱아리를 함부로 다루지 마. 너가 쫓아보고 구호해달라고 부탁했구나. 내가 시켰는지 모르겠어? 착한 선우를 앞세워 피켓을 들고 시위하라고 시켰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뭘 어떻게 했어? 나는 어떤 발언도 안 했어. 노 씨가 전에 와서 얘기했어. 남편이 학원 홍보 모델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알아냈다. 나는 불쌍하다고 뭐라고요? 말았다. 난 원래 주장한 적이 없었어. 그가 나에게 복수하라고 말한 적조차 없었어. 오히려 그가 다시 찾지 말라고 요구했어. 부디 다시 생각해봐. 이 모든 상황이 진짜 내 탓인가? 하늘을 손으로 가린 채로 상황을 생각해야 해. 사람들은 다 나처럼 멍청하고 뻔뻔한 줄 아는데 많은 것이 내 입에서 드러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동생은 나보다는 안 과해. 더 동생은 나 들을 게 좋을 거야. 자식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다면 전화를 끊고 이전 남편 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유혹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 전 남편이 말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에게 물려 흡족한 건 말았나 봐. 그래도 자기 시어머니라고 강압적으로 9번은 못하더군. 내가 한다면 경찰에 신고당하겠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시어머니는 조금 조심성이 있었나 봐.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결국 시위 덕분에 학원 학부모들과 주변 동네까지 소문이 퍼져 그날 이후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최근 전 남편의 학원은 문을 닫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하지만 이사를 해소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요즘 엄마들의 화력이 얼마나 센지,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겠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을까? 어디를 가든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 일이야. 덕분에 나는 그 사람이 파멸하는 골에서 벗어났다. 손 놓고 두고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게다가 동생이 눈앞에서 악담을 하고 인연을 끝낸다. 난리를 범하는 바람에 그 집에서도 딸과 며느리의 사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급하게 결혼한 건 알지만 설마 불륜일 줄은 몰랐는지 자기 엄마가 놀라서 쓰러졌다며 세게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뻐꾸기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소식을 잘 알려주는지. 가끔은 그 여자가 날 위해서 그러나 착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호 씨도 그 여자도 아닌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간녀의 어머니이자 약혼남의 어머니란 이 어떤 입장으로 그분을 대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선호 엄마로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영치 없다는 건 알지만 혜수도 선우도 둘 다 소년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선우가 충신시기를 많이 좋아해요. 지금도 죽겠다고 일도 안 나가고 폐인으로 있는 걸 보고 있으려니 엄마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사정을 전해 듣고 많이 놀랐지만 그렇다고 차식이 죽겠다는데 둘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혜수는 평생 안 봐도 되니까 제발 우리 선우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안 된다며 헤어지자고 한 저 때문에 세노 씨가 상사병을 앓는다며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사정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그 여자도 알고 있는지 잠시 궁금해졌죠. 어머님, 제가 그 모든 일을 겪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호 씨를 택할 수 있겠어요? 따님의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 제가 어머님과 서노 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도 결국 자식 걱정에 저한테 이런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선호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선우가 처럼 고이는데 주연수는 아무렇지 않나요? 글쎄요. 하지만 제 탓은 아니죠. 그러게. 어머님이 따님을 잘못 키우시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더 할 말 없고 그쪽 식구들이랑 더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렇게. 저의 지긋지긋한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 저도 많이 지쳐 꾹 제 삶의 터전이 던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면 어떻게든 또 다시 마주칠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결심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제 꿈이었는데 돈도 없고 무서워서 결심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인생에 더 두려울 것도 없고 전 남편 덕에 두둑한 돈도 있으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한국을 떠나봤고 이곳에서 조향 공부를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향이란 것도 똑같은 향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형태에 따라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한 나로서는 앞으로는 좋은 향기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과거를 떠날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억으로 만남의 향기를 만드는 그날까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